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게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우리 몸은 거짓말을 못해요. 아무리 쿨한 척, 관심 없는 척해도 결국 행동으로 다 드러나죠. 특히 여자들은 더 그래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몸짓 하나하나가 다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정말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친구들한테는 그냥 편한 오빠라고 했지만 제 행동은 완전히 딴판이었죠. 그 사람이 있는 모임엔 꼭 갔고 옷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었어요. 대화할 때마다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고 괜히 그 사람 농담에 배꼽 잡고 웃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티났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할 주제예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행동들. 이걸 알면 뭐가 좋냐고요. 일단 상대방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적절히 반응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표현 방식은 달라요. 어떤 여자는 좋아하면 더 적극적이 되고 어떤 여자는 오히려 더 소극적이 되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우리 뇌가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두 가지 행동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그리고 상황과 맥락도 고려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호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매너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글을 읽는다고 해서 여자 마음을 100%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단순했으면 연애가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죠. 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센스는 기를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상대방이 호감을 보인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너무 성급하게 굴어도 안 되고 너무 느긋해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대학 때 같은 과 남자가 저한테 관심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 사람이 좋았는데 먼저 고백하기는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그 남자는 다른 여자랑 사귀게 됐어요. 그때 정말 후회했죠. 신호를 알아차렸으면 뭐해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자, 이제부터 제가 경험하고 관찰한 그리고 주변 여자들한테 들은 리얼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한테 보이는 행동 7가지를 자세히 풀어볼게요. 어떤 건 너무 뻔해서 웃길 수도 있고 어떤 건 정말 미묘해서 놓치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인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좀 더 솔직하게 갈게요. 사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단순히 마음만 설레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끌림도 생기고 스킨십에 대한 욕구도 생기죠. 이런 부분들도 행동으로 은근히 드러나요. 물론 대놓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알고 보면 다 신호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글은 일반적인 패턴을 다룬 거예요. 모든 여자가 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런 행동들이 관찰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 배경이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할 때 보이는 행동엔 공통분모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신호들을 악용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호감을 보인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가지고 놀거나 이용하는 건 정말 나쁜 짓이에요. 연애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지 누가 누구를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거예요. 바로 시선에 관한 이야기예요.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진짜예요. 특히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이걸 처음 실감한 건 회사 생활 3년차 때였어요. 같은 팀에 새로 온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처음엔 그냥 동료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그 사람 볼 때 눈빛이 완전 꿀 떨어진다고. 처음엔 부정했죠. 아니라고, 그냥 일 얘기하는 건데 무슨 소리냐고. 근데 의식하고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할 때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고 눈 마주치면 괜히 심장이 뛰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할 첫 번째 신호예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일단 자꾸 쳐다봐요. 이건 정말 본능적인 거예요.
좋아하는 대상을 시각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회의 중에도 회식 자리에서도 그냥 복도에서 마주쳐도 시선이 그 사람한테 가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건 본인은 티 안 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보이는 시선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시선의 지속 시간이 길어져요. 보통 사람들은 대화할 때 3-5초 정도 눈을 마주치고 다른 곳을 봐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이 시간이 확 늘어나요. 10초, 15초. 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시선을 돌릴 때까지 계속 보고 있기도 해요. 둘째, 눈 마주침의 빈도가 높아져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계속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시선이 자주 마주치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눈이 마주쳤을 때의 반응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짝 당황하면서도 미소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급하게 시선을 돌리는데 곧바로 다시 쳐다보기도 하죠. 셋째, 동공이 확장돼요. 이건 정말 신기한 건데 사람이 좋아하는 대상을 볼 때 동공이 자연스럽게 커진대요. 무의식적인 반응이라 본인도 조절할 수 없죠. 물론 이걸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눈빛이 반짝반짝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넷째, 삼각형 시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두 눈과 입술을 번갈아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주로 눈만 보거나 얼굴 전체를 보는데 호감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입술에도 시선이 가요. 특히 상대방이 말할 때 입술을 보는 빈도가 늘어나죠. 이건 은근히 섹시한 신호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시선이 얼굴에서 몸으로 확장돼요. 어깨, 팔, 손, 전체적인 모습을 스캔하듯 보게 되죠. 물론 대놓고 위아래로 훑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시선이 움직여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커피를 마실 때 손을 보게 되고 자켓을 벗을 때 어깨 라인을 보게 되는 식이죠. 제가 아는 한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를 볼 때마다 눈을 크게 뜨는 버릇이 있었어요. 본인은 모르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놀렸대요. 그 남자 나타나면 눈이 토끼눈 된다고. 이것도 일종의 신호죠. 좋아하는 사람을 더 잘 보고 싶어서 무의식적으로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건 간접 시선이라는 거예요. 직접 보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거울이나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보는 거죠. 카페에서 창문에 비친 모습으로 슬쩍슬쩍 보거나 엘리베이터 거울로 확인하거나 이런 것도 다 호감의 신호예요. 그리고 단체로 있을 때도 패턴이 있어요. 여러 명이 대화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만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말해도 은근슬쩍 좋아하는 사람의 반응을 확인해요. 웃는지, 어떤 표정인지, 자기를 보고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체크하죠. 시선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질투의 시선이에요.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대화할 때의 시선은 정말 복잡해요. 쳐다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보게 되고 보면서도 기분이 안 좋고 이럴 때 눈빛이 확 차가워지기도 해요. 평소엔 따뜻한 눈빛인데 다른 여자와 있을 때만 눈빛이 날카로워진다면 그것도 분명한 신호죠. 그리고 스킨십과 관련된 시선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의 손, 팔, 어깨 같은 부위를 자주 보게 돼요. 이건 무의식적으로 터치하고 싶은 욕구가 시선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특히 상대방이 뭔가를 만지거나 할 때 그 손을 유심히 보게 되죠. 이런 시선은 은근히 에로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손을 보면서 상상했어요. 저 손이 내 얼굴을 쓰다듬으면 어떨까? 저 손을 잡으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하면서 보니까 시선이 더 끈적해지더라고요. 상대방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의 시선도 중요해요.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는 끝까지 보고 싶어 해요. 돌아서서 가면서도 뒤돌아보고 엘리베이터 문 닫힐 때까지 보고 차 타고 가는 것도 끝까지 보고 이런 아쉬운 시선도 호감의 증거예요. 사실 시선만으로도 어느 정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시선을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너무 대놓고 아는 척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너무 모른 척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제 경험상 가장 좋은 반응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받아주는 거예요. 눈 마주쳤을 때 따뜻하게 미소 짓고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편안하게 바라봐주고 이런 게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죠. 제가 대학 때 짝사랑했던 선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수업 끝나고 우연히 마주쳤는데 선배가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씁쓸하다고 얼굴 찌푸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선배랑 카페 갈 일이 있으면 은근슬쩍 라떼 추천하고 단 거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3개월 뒤에 선배가 깜짝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내가 쓴 거 못 마시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게 바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특별한 기억력이에요. 평소엔 건망증 있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얘기는 디테일하게 기억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게 중요하니까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는 거죠. 여자들이 특히 잘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음식 취향이에요.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레르기는 없는지, 술은 뭘 마시는지, 이런 걸 다 기억해요. 그리고 은근슬쩍 그 정보를 활용하죠. 회식 장소 정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점 추천하고 간식 살 때 그 사람 취향 고려하고. 둘째, 일정과 스케줄이에요. 언제 중요한 미팅이 있는지, 언제 휴가인지, 주말에 뭐 하는지, 이런 것도 은근히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 있는 날 응원 메시지 보내고 힘든 일정 끝나면 수고했다고 커피 사주고 그러죠. 셋째,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가족관계, 어린 시절 이야기, 꿈이나 목표. 한 번 들은 이야기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몇 달 뒤에 그 얘기 꺼내면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남자들은 보통 놀라죠. 자기도 까먹고 있던 얘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 친구 중에 정말 웃긴 케이스가 있었어요. 좋아하는 남자가 한 번 지나가면서 고등학교 때 축구부였다고 얘기한 적이 있대요. 진짜 별거 아닌 얘기였는데 친구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월드컵 시즌에 축구 얘기로 대화 시작했대요. 남자가 엄청 놀라면서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억력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정보를 조합해서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매운 거 좋아한다고 했으면 성격도 시원시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강아지 키운다고 했으면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식이죠. 더 나아가서 좋아하는 사람의 루틴이나 습관까지 파악해요. 몇 시에 출근하는지, 점심은 보통 어디서 먹는지, 퇴근 후엔 뭐 하는지. 스토킹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알게 된 정보들을 머릿속에 정리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만남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좋아하는 사람이 입었던 옷도 기억해요. 특히 잘 어울렸던 옷은 정확하게 기억하죠. 그래서 비슷한 스타일 입었을 때 예쁘다고 칭찬하고 새 옷 입었을 때는 바로 알아봐요. 남자들은 여자가 뭐 입었는지 잘 기억 못하는데 여자들은 정반대예요. 향수나 샴푸 냄새도 기억해요. 이건 정말 본능적인 건데 좋아하는 사람의 냄새는 뇌리에 깊이 박혀요. 그래서 길 가다가 비슷한 향수 냄새 맡으면 그 사람 생각나고 심장이 뛰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특정 브랜드 향수를 썼는데 지금도 그 냄새 맡으면 그때 기억이 나요. 한 번은 백화점에서 그 향수 냄새 맡고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냄새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그만큼 강한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했던 말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특히 자기한테 해준 칭찬이나 따뜻한 말은 계속 곱씹어요. 예쁘다고 한 말, 고맙다고 한 말, 재밌다고 한 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보물처럼 소중해요. 그래서 기분 안 좋을 때 그 말들을 떠올리면서 힘을 얻기도 하죠. 반대로 상처 준 말도 오래 기억해요. 남자들은 싸우고 나면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 못 하는데 여자들은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 했잖아 하면서 따지는 거죠. 이것도 결국 그만큼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SNS 활동도 은근히 다 체크해요. 인스타그램에 뭐 올렸는지, 누구랑 놀았는지, 어디 갔는지 이런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대놓고 나 다 봤어 이러진 않죠. 하지만 대화하다가 은근슬쩍 아는 척하기도 해요. 제 후배가 그런 적 있어요. 좋아하는 선배가 인스타 스토리에 강아지 사진 올렸는데 며칠 뒤에 우연히 만났을 때 강아지 이름 물어봤대요. 선배가 어떻게 알았냐고 놀라니까 그냥 강아지 키우는 것 같아서 물어봤다고 둘러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특별한 기억력은 결국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의 모든 게 특별하고 소중하니까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요.
근데 가끔은 이런 기억력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놀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기억하고 있어도 모르는 척하기도 하죠. 이미 들은 얘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리액션하고 아는 정보도 모르는 척 물어보고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알고 싶고 기억하고 싶고 특별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 그게 다 기억력으로 표현되는 거죠. 만약 여자가 당신의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신호예요. 새벽 2시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어요. 누가 이 시간에? 하고 봤더니 좋아하는 사람한테서 온 카톡이었죠. 아직 안 잤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이런 메시지였는데 순간 잠이 확 달아났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뭐라고 답장할지 10분 동안 고민했죠. 결국 쿨한 척. 넵 아직 안 잤어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보냈지만 사실 엄청 설렜거든요. 이게 바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보이는 연락 패턴이에요. 별 이유 없이 연락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냥 목소리 듣고 싶고 카톡 주고받고 싶고 뭐 하는지 궁금하고 이런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 연락 빈도가 확실히 늘어나요. 전에는 필요할 때만 연락했다면 이제는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연락해요. 이거 맛있는데 님도 좋아할 것 같아서 사진 찍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님은 이런 날씨 좋아하시죠? 방금 님이 좋아하는 노래 나왔어요. 크크. 이런 식으로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답장 속도가 빨라져요. 다른 사람한테는 천천히 답장해도 좋아하는 사람 카톡은 바로바로 확인하고 답장해요. 심지어 바쁠 때도 일단 읽고 나중에 답장한다고 미리 말하기도 하죠. 익십은 절대 안 해요. 익십하면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걱정되거든요. 메시지 길이도 달라져요. 평소엔 단답형인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요. 하나 물어봤는데 10개 대답하는 식이죠. 그리고 이모티콘 사용도 늘어나요. 하트 이모티콘도 은근슬쩍 섞어 쓰죠. 제가 정말 웃겼던 경험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카톡할 때 이모티콘 쓰려고 유료 이모티콘 5개나 샀어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걸로만 골라서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면서 제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죠.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이모티콘에 2만 원 넘게 쓴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이런 것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화 주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겨요. 뉴스 보다가도 이거 보셨어요? 하면서 링크 보내고 맛집 발견하면 여기 가보고 싶어요. 라고 은근슬쩍 데이트 신청하고 심지어 아무 관련 없는 얘기도 억지로 연결시켜요. 전화 통화도 늘어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전화하고 싶어져요. 카톡으로 하다가 답답해서 전화할게요. 라고 하거나 목소리 듣고 싶어서 라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전화 끊기 싫어서 계속 대화 이어가려고 노력해요. 통화할 때 목소리도 달라져요. 평소보다 톤이 높아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웃음소리도 많아지죠. 그리고 상대방 말에 리액션도 커져요. 온라인 상태 확인도 은근히 해요. 카톡 프로필 음악 바뀌었나, 상태 메시지 바뀌었나, 프사는 그대로인가. 이런 것도 다 체크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온라인인지 아닌지도 은근히 신경 써요. 일이 안 없어지면 왜 안 읽지? 하고 걱정하고 읽었는데 답장 안 오면 뭐 하나 싶고.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연락하고 싶으면서도 너무 티내기는 싫어해요. 그래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일부러 시간 두고 답장하기도 하고. 이런 밀당도 다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시면 진짜 위험해요. 평소에 참고 있던 마음이 술김에 다 나와요. 보고 싶어요. 님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언제 또 볼까요? 이런 메시지 막 보내고 다음날 후회하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는 술 마시면 핸드폰 친구한테 맡기기도 해요. 제 친구는 더 웃겨요. 술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3시간 동안 통화했대요. 다음날 뭔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그런데 통화 기록 보니까 새벽 4시까지 통화한 거예요. 상대방도 그때까지 받아준 거 보면 마음이 없진 않았겠죠. SNS 활동도 달라져요. 좋아하는 사람 게시물엔 무조건 좋아요 누르고 스토리도 다 봐요. 그리고 가끔 DM으로 반응하기도 하죠. 사진 잘 나왔네요. 여기 어디예요? 좋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대화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 관심사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드라마 같이 보기 시작하고 좋아하는 음악 들어보고 취미 활동에 관심 갖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늘어나죠. 어제 그 드라마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님이 추천한 노래 계속 듣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온라인 게임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도 해요. 요즘은 모바일 게임도 많잖아요. 같이 게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음성 채팅도 하고 이런 것도 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죠. 중요한 건 이런 연락들이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감정 교류라는 거예요. 일상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의 카톡은 보관하고 계속 읽어보기도 해요. 가끔은 답장 오기 전에 미리 뭐라고 할지 시나리오도 짜요.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올 것 같은데 그럼 난 이렇게 답장하고 혼자 상상하면서 설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비슷하게 오면 엄청 신나하고요. 메시지 알림음도 바꿔요. 좋아하는 사람 전용 알림음 설정해두고 그 소리만 들어도 설레죠. 회의 중에도 친구랑 있을 때도 그 알림음 들리면 바로 확인하고 싶어져요. 결국 이 모든 게 상대방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계속 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연락한다면 그건 분명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신호예요. 회사 워크숍 때였어요. 평소엔 무뚝뚝하고 차가운 이미지의 여자 동료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밝아 보이는 거예요. 계속 웃고 말도 많이 하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 톤 높아진 것 같고 처음엔 술 때문인가 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그 동료가 좋아하는 남자 선배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할 5번째 신호예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차가운 사람도 따뜻해지고 조용한 사람도 수다스러워지고 진지한 사람도 장난스러워져요. 일단 표정부터 달라져요. 평소엔 무표정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계속 미소 지어요. 그것도 진짜 행복한 미소요. 눈가에 주름 생기는 그런 진심 어린 웃음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 표정이 엄청 풍부해져요. 놀란 표정, 감탄하는 표정, 걱정하는 표정. 마치 배우처럼 리액션이 다양해지죠. 목소리 톤도 확 바뀌어요. 여자들은 특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부드러워져요. 평소엔 낮은 목소리인데 갑자기 애교 섞인 목소리 나오면 그건 100% 신호예요. 그리고 말끝을 느리기도 해요. 그래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애교가 묻어나죠. 말투도 달라져요. 존댓말 쓰다가도 은근슬쩍 반말 섞어 쓰고 평소엔 안 쓰던 귀여운 표현도 써요. 헐, 대박, 쩐다. 이런 말투도 상대방 따라 하기도 하고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과 비슷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웃음 코드도 맞춰요. 상대방이 농담하면 정말 재밌지 않아도 크게 웃어줘요. 심지어 아재 개그에도 배 잡고 웃죠. 이건 정말 사랑의 힘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건 뭐든 귀엽고 재밌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아는 여자는 평소에 진짜 웃음 기준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웬만한 개그에는 코웃음도 안 치는데 좋아하는 남자가 하는 썰렁한 농담에는 눈물 날 정도로 웃더라고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웃긴지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몸짓도 달라져요. 평소보다 제스처가 많아지고 머리카락 만지는 횟수가 늘어나요. 이건 정말 클래식한 신호죠. 귀 뒤로 머리 넘기기, 머리 묶었다 풀었다 하기, 앞머리 만지작거리기. 이런 행동이 평소보다 많아지면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세도 달라져요. 평소엔 편하게 앉는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세를 고쳐 앉아요. 다리도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도 펴고 턱도 살짝 당기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거리감도 달라져요.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죠.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이고 나란히 걸을 때도 더 가까이 붙어서 걸어요. 엘리베이터나 차 안 같은 좁은 공간에서도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은근히 즐기죠. 스킨십 시도도 늘어나요. 물론 대놓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요. 웃으면서 어깨치기, 장난치면서 팔 때리기, 뭐 보여준다면서 손잡아 끌기. 이런 식으로 핑계를 만들어서 터치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터치했을 때 피하지 않고 받아주죠. 옷차림도 신경 써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날은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고민해요.
뭐 입을지 10번은 바꿔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공들여서 하고 향수도 뿌리고 그러면서도 너무 꾸민 티 내기는 싫어서 아 오늘 그냥 아무거나 입었어요. 이러죠. 근데 진짜 웃긴 건 이렇게 변한 자기 모습을 본인은 잘 몰라요. 주변에서 너 오늘 왜 이렇게 텐션 높아? 물어보면 원래 이런데 하면서 부정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죠. 평소랑 완전 다른 모습이라는 걸. 제가 경험한 재밌는 일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분명 30분만 커피 마시기로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3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재밌게 대화하면서요. 평소엔 30분도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 얘기만 나와도 표정이 밝아져요.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다가 그 사람 얘기 나오면 갑자기 관심 보이고 더 자세히 물어보고 은근슬쩍 칭찬하고 이런 것도 다 티나는 행동이죠. 집중력도 달라져요. 좋아하는 사람이 말할 때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요. 핸드폰도 안 보고 고개 끄덕이면서 눈 마주치면서 경청하죠. 그리고 중간중간 질문도 하고 공감도 해주고 이런 적극적인 소통 자세도 호감의 신호예요. 에너지 레벨도 올라가요. 피곤해하던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갑자기 생기 넘쳐요. 야근하고 지친 상태였는데도 아니에요. 전혀 안 피곤해요. 라고 하면서 계속 대화하려고 하죠.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질투할 때의 변화도 있어요. 평소엔 쿨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 얘기하면 표정이 확 바뀌어요. 억지로 웃으면서도 눈은 안 웃고 있고 말투도 차가워지고 그러다가 화제 전환하려고 애쓰죠. 온도 차이도 재밌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차갑고 무뚝뚝한데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따뜻하고 다정해요. 이런 차별적 대우가 너무 분명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눈치채기도 하죠. 결국 이 모든 변화는 너는 특별해라는 메시지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하고 싶고 더 잘 보이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만약 누군가 당신 앞에서만 유독 밝고 다정하다면 그건 분명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증거예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퍼주고 싶어져요. 내가 불편해도 손해봐도 그 사람이 편하면 그만이에요. 이건 정말 본능적인 거예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일단 작은 것부터 챙겨요. 커피 사올 때 자연스럽게 2잔 사오고 간식 있으면 먼저 권하고 점심 메뉴 정할 때도 상대방 취향 우선으로 정하고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쌓여요. 그리고 이걸 티내지 않으려고 해요. 어차피 사는 김에 하나 더 샀어요. 이거 너무 많아서 나눠 먹어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죠. 더 나아가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요. 좋아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줘요. 야근해야 하면 같이 남아주고 이사할 때 도와주고 아플 때 약 사다 주고 평소엔 귀찮아서 안 하는 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해요. 제 친구는 정말 극단적이었어요. 좋아하는 남자가 자격증 시험 준비한다고 하니까 같이 공부하겠다고 나섰대요. 관심도 없는 분야였는데 책 사서 공부하고 요약 정리해서 주고 모의고사 문제도 만들어줬대요. 그 남자는 덕분에 합격했고 결국 둘이 사귀게 됐죠. 경제적인 배려도 해요. 밥 먹을 때 은근슬쩍 계산하려고 하고 선물도 자주 줘요. 그것도 비싼 거 말고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센스 있게. 이거 사려다가 님 생각나서 하나 더 샀어요. 여행 갔다가 이거 님 스타일일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주죠.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도 아끼지 않아요. 힘든 일 있으면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SNS에 뭔가 올리면 제일 먼저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요. 그것도 진심 어린 댓글로. 이런 것도 다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죠. 근데 이런 배려하는 마음과 동시에 질투심도 생겨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좋아하면 독점하고 싶어지거든요. 다른 이성이랑 친한 모습 보면 속으로 불편하고 전 애인 얘기 나오면 더 듣고 싶지 않고 질투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일단 표정부터 바뀌어요. 웃고 있다가도 다른 여자 얘기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죠. 그리고 은근슬쩍 그 여자에 대해 캐물어요. 친한가 봐요. 예쁘대요? 자주 만나요? 이런 식으로요.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엄청 신경 쓰이는 거죠. 더 적극적인 사람은 경쟁심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 여자보다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은근히 자기 어필하고. 저도 그거 잘하는데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자기 매력을 어필하죠. 제가 본 진짜 웃긴 케이스가 있어요. 한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SNS에 다른 여자가 댓글 달면 꼭 그 밑에 더 긴 댓글 달더라고요. 그것도 더 재밌고 센스 있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고 싶지 않았대요. 유치하지만 이해는 가더라고요. 질투할 때 보이는 행동 패턴이 또 있어요.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반대로 더 집착하듯 연락하거나.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이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은근히 떠보기도 해요. 씨는 이상형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런 질문 던지면서 자기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려고 하죠. 가끔은 질투심을 아예 드러내기도 해요. 그 여자 별로던데 왜 그렇게 친해요? 둘이 잘 어울리네요.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듯 말하죠.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감정이 꽤 깊어졌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질투도 있어요. 전 애인 얘기 나오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면서도 듣기 싫어해요. 얼마나 만났어요? 왜 헤어졌어요? 아직 연락해요? 이런 것 물어보면서도 대답 듣는 게 괴로운 거죠. 이런 양가 감정도 사랑의 증거예요. 배려와 질투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좋아하니까 잘해주고 싶은데 동시에 나만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이런 복잡한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더 재밌는 건 이런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질투나는 거 들키기 싫어서 쿨한 척하고, 너무 챙기는 것도 부담스러워할까봐 적당히 하려고 하고. 하지만 감정은 숨길 수 없어요. 다 티가 나죠.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밥 먹으러 간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재밌게 먹고 와요 라고 쿨하게 보냈는데 속으로는 미치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도 안 오고 계속 뭐 하나 싶고, 다음날 만났을 때 은근슬쩍 어땠는지 물어봤죠. 밥은 맛있었어요. 뭐 먹었어요? 재밌었어요.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요. 사실 이런 질투심도 상대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관심 없으면 누구랑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신경 쓰인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당신을 유독 많이 챙기면서도 다른 여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건 확실한 호감의 신호예요. 주고 싶은 마음과 독점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바로 사랑이니까요.